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온택트 우수기술 설명회에 베타 망고스틴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에 대해서 기술 소개할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김광동 교수입니다. 오늘 기술 설명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타망고스틴이라고 하는 이 화합물은 보시는 것과 같이 망고스틴이라고 하는 과일의 과피로부터 분리한 그런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이 망고스틴은 죽기 전에 먹어야 되는 1001가지 음식으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다양한 어떤 유효 성분들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 이 과일로부터 이 베타망고스틴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분리하여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이 피부 미백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 적극적인 스킨 화이트닝과 브라이팅을 유도할 수 있는 신개념의 소재라고 저희들은 소개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소재 트렌드를 정리를 해보면 크게 요 기능성, 바이오, 안정성, 나고야 의정서 이렇게 4가지로 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소재로서는 바이오 소재들이 조금 곽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재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와 안정성의 이제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천연몰 소재인 경우에는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서 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권역별로 이제 트렌드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으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코스메틱과 이제 파마슈티칼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 코스메수티칼 제품들이 곽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물로부터 유래된 기능성 화장품, 기능의 기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소재들이 미래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피부 색소 생성 과정은 UV에 의해서 케라티노사이트, 피부 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이 피부 세포로부터 알파 MS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알파 MSH가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멜라닌을 만들 수 있는 특정 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멜라노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형성이 되고, 형성된 멜라노좀에서 멜라닌이 축적된 다음에 케라티노사이트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사되어지는 이제 UV에 대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UV에 의한 멜라닌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 여성들, 남성들 전부 이제 뭐 스트레스에 의한,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임신 이후 뭐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이런 멜라노제네시스,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멜라노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멜라노제네시스에 의해서 뭐 피부 톤이 나빠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멜라노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멜라노사이트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세포 소기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뭐 이게 케라티노사이트로 이동도 하고, 이제 그런 멜라노조음이라고는 세포 소기관이 멜라닌 형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법적으로 이제 기능성 화장품 법이 이제 그 화장품법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명시되어져 있는 기능성 화장품 고시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미백 화장품에는 이 고시물질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고시된 물질은 총 9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9개의 미백 화장품 고시 물질들이 미백 화장품이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모든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현재 이제 피부 미백 화장품 소재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미백 소재의 타겟점을 크게 이제 3가지로 지금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멜라닌 합성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멜라닌을 못 만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타겟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노사이트에서 케라티노사이트로 멜라노점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거를 막으면 우리 톤이 밝아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멜라닌 이동을 억제하는 소재들이 또 요즘은 피부 미백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미백 화장품 고시 물질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요 멜라닌 이동을, 멜라노조움의 이동을 억제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소재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소재들은 실질적으로 이미 검게 변한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화이트닝의 개념이 아니라 안티피그멘테이션, 색소가 침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주요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미 톤이 나빠진 톤을 밝게 하려면 만들어진 멜라닌을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소재들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베타망고스틴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망고스틴이라고 하는 열대 과일의 과피로부터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포 독성을 측정을 해서 세포 독성이 없는 농도에서 멜라닌 합성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다양한 생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미백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현재 화장품 소재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능 평가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공 피부, 사람의 인공 피부 조직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도 저희들의 소재가 미백 효능을 보이느냐를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지객시드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미백 소재를 컨트롤로 해서 저희 소재를 비교해 봤었을 때 1%의 코지객시드가 미백 효과를 보이는 것보다 저희들 0.02%의 베타망고스틴을 처리했었을 때 훨씬 높은 그런 미백 효과를 보이는 것을 조직으로부터 확인하였고, 그걸 수치화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농도 의존적으로 코지객시드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직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타망고스틴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미백 효과를 나타내느냐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멜라닌이라고 하는 피부 색소는 멜라노조움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 멜라노조움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멜라노조움을 저희들이 이제 세포 내에서 염색할 수 있는 마커 단백질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 TRP1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TRP1을 염색을 함으로써 이렇게 그린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멜라노조움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알파 MSH라는 호르몬을 처리하기 전에는 이렇게 녹색이 거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녹색 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멜라노조움이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베타망고스틴을 처리를 한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점점점 녹색 형광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TRP1이 없어졌다. 즉 멜라노조움이 없어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와 피멜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멜라노조움에 축적되어지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앞쪽에 세포 그림을 보셨던 것과 같이 시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발현이 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되었을 때 단백질 양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 과정을 확인해 봤더니 베타망고스틴이 이 두 단백질, 이 멜라노조움에 축적되어지는 단백질에 대한 전사체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그러한 소재는 아니다라고 확인을 하였고요. 그러면 단백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단백질이 없어지는 잘 알려져 있는 세포 기전은 이렇게 프로티아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없어지는 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패스웨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티아존 컴플렉스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제를 활용해 봤습니다. 그 MG13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티아존 컴플렉스를 억제하는 그런 화합물인데, MG131을 처리를 했었을 때도 이 베타망고스틴에 의해서 없어졌던 타이로시네이즈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MG131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티아좀을 억제해도 타이로시네이즈는 여전히 줄어든다
단백질이 줄어든다. 단백질만 줄어든다. 따라서 이제 단백질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UPS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테아점 컴플렉스에 의한 단백질 분해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MG131을 처리를 한 다음에도 베타망고스틴의 미백 효과를 봤었을 때는 나왔던 미백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타이로시네이즈를 대표하는 멜라노좀의 단백질이 줄어드는데 그거는 적어도 프로테아점 컴플렉스에 의해서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16년도에 이제 일본의 그 요시노리 교수님이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셨는데, 요 자가포식이라는 기전을 밝힘으로써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도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세포 내에 있는 구성물들을 세포 자신이 없앨 수 있는 기전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라고 하는 이 연구 논문에서 일본 그룹입니다. 똑같은 일본 그룹인데,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스킨 컬러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그룹에서는 흑인과 백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백인들이 오토파지를 일으키는 그런 머시너리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흑인들은 잘 발달되어져 있지 않더라. 그래서 오토파지에 관련한 어떠한 패스웨이가 그러니까 피부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 분해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알려진 패스웨이가 프로테아점 컴플렉스에 의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패스웨이, 라이소솜으로 대표되어지는 또 다른 단백질 분해 과정이 관여할 것이다. 이 자가포식은 라이소솜이 매개하는 분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가포식을 억제할 수 있는 화합물을 이용을 했었을 때 베타망고스틴에 의해서 저해됐던 단백질들이 다시 이렇게 리커버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베타망고스틴에 의해서 유도됐던 디피그멘테이션, 멜라닌 축척이 감소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축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TG5라고 하는 유전자는 자가포식의 필수적인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자가포식의 필수적인 유전자를 억제해 봤더니 다시 이렇게 멜라노좀의 단백질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미백 효과 또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베타망고스틴이 자가포식을 통해서 멜라노좀을 분해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소재들은 멜라노제네시스,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안티피그멘테이션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진정한 화이트닝은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 실험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알파 MSH를 먼저 처리를 해서 멜라닌을 형성하게 한 후에 이틀 있다가 요 베타망고스틴을 처리를 하면 이미 이틀 동안 이제 멜라닌 축적이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진 멜라닌을 과연 베타망고스틴이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실험 디자인을 하게 됐고, 여기 보시는 결과와 같이 베타망고스틴을 처리를 했었을 때 이미 형성된 멜라닌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백질 역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3MA를 트리트 했었을 때, 자가포식을 억제하는 억제제를 처리를 했었을 때 미백 효과가 상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베타망고스틴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멜라닌을 제거할 수 있는 소재다라고 저희들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자가포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은 그 미백 효과를 나타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라파마이신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자가포식 유도체입니다. 이 라파마이신을 트리트 했었을 때 세포 내에서 이렇게 녹색 점이 생긴다는 것은 자가포식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포 소기관으로서 다시 형성이 되는 건데, 녹색 점들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라파마이신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세포에서 자가포식은 잘 일어난다. 그리고 라파마이신이 자가포식을 일으키는데
유도되어지는 세포 신호 전달은 잘 일어나더라. 라파마이신이 이 mTOR라고 하는 거에 이니비터로 알려져 있는데 mTOR를 억제하면 자가포식이 일어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파마이신을 처리를 하고 미백 효과를 확인하였더니 라파마이신은 전혀 미백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가포식을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미백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러면 어떻게 자가포식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베타망고스틴은 미백 효과를 일으키고 라파마이신은 못 일으킬까? 이 자가포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난셀렉티브 오토파지, 그러니까 비선택적 자가포식과 셀렉티브 오토파지, 선택적 자가포식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셀렉티브 오토파지는 세포 내에 없어져야 되는 물질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것이고, 셀렉티브 오토파지는 그 없어져야 되는 물질 또는 세포 소기관이 특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파마이신은 대표적인 이 난셀렉티브 오토파지의 유도체입니다. 셀렉티브 오토파지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마이토파지라든지 페록시좀을 없애는 팩소파지라든지, 이제 마이토파지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만 없애는 이제 그런 기전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난셀렉티브 오토파지에 없어지지 않는다면 멜라닌이 멜라노조움의 형성이 되고 멜라노조움이 이 선택적 자가포식에 의해서도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멜라노파지라는 용어를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가 자가포식에 없어지는 건 마이토파지, 그래서 세포 소기가 타겟과 오토파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와 오토파지의 합성어가 이제 마이토파지고, 저희들은 이제 멜라노조움이 타겟이 되니까 멜라노파지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 멜라노파지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각화 시스템을 좀 만들면 본 베타망고스틴의 기능도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소재들을 찾는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RFP 단백질과 GFP 단백질을 이렇게 멜라노조움의 마커 단백질과 퓨전을 시켜서 발현을 시키면 빨간색과 녹색이 만나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알파 MSH, 멜라노조움을 만들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면 이 쭉 퍼져 있는 노란색이 이렇게 노란색 점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멜라노조움이 형성이 되어졌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베타망고스틴을 처리하면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가포식이 형성될 때는 라이소좀과 퓨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자가포식체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럼 라이소좀의 세포 소기관은 pH가 낮기 때문에 낮은 pH에서 저 녹색 형광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보이던 것 중에 녹색이 사라지니까 이게 빨간색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멜라노조움이 자가포식체 형성하고 라이소좀과 퓨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파마이신, 아까 자가포식을 일으키는 그 라파마이신을 처리했을 때는 여전히 노란색으로 남아있죠. 저거는 이제 그 멜라노조움이 자가포식의 타겟은 아니다. 그러니까 비선택적인 타겟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 각각 두 단계, 알파 MSH를 처리한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면 멜라노조움 형성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베타망고스틴을 처리했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멜라노조움 주변에 막구조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자가포식체가 형성이 되어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ATG5라고 하는 이 자가포식의 필수적인 유전자를 발현 못하게 하면 자가포식이 안 일어날 테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일어난 것이 다시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로 멜라노조움에 대한 직접적인 자가포식을 이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하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선택적 자가포식이 다른 세포 소기관도 없애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주 정상적인 마이토콘드리아를 막 없앤다. 그럼 이제 세포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베타망고스틴을 처리했었을 때 이 첫 번째는 멜라노조움을 타겟했었을 때는 잘 녹색이 없어지는 걸 확인을 하였죠. 두 번째는 마이토콘드리아를 염색한 겁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하였고, 세 번째는 그 소포체 ER을 스테이닝한 건데 ER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뭐 생화학적으로 웨스턴 블롯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마커, 뭐 퍼럭시점 마커, 골지 마커 등등을 염색해 디텍션 해 보았을 때 이 멜라노조움을 제어하고는 다른 세포 소기관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베타망고스틴이라고 하는 것이 멜라노조움을 타겟으로 한 셀렉티브 오토파지, 선택적 자가 포식을 유도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소재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화장품 소재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부 자극 시험, 안점막 자극 시험, 광독성 시험, 유전독성 시험 등을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미 시험을 수행하였고 독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증받았습니다. 식이독성은 저희들이 직접 실험을 하지 않았고 베타망고스틴을 활용해서 식이독성이 없다라는 논문이 이제 선결되어서 나온 것이 있어서 그걸 대신하였고, 세명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임상적인 효능을 검정받았습니다. 이 임상 시험은 건강한 그 볼런티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플라시보와 베타망고스틴에 함유된 시제품을 비교하였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전문가의 육안 판단, 그 다음에 스펙트로포토메트리를 통해서 멜라닌을 측정하였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서 이 기능 시험을 한 센터에서는 충분히 이것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멜라닌 합성의 과정이 주요 타겟이었다면 이 주요 타겟은 안티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미충족한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기능성 화장품 중에 미백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복합 기능성 화장품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백 소재라고 하는 것이 미백 전문 화장품에도 들어가지만 이 복합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 시장이 줄어든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왜 단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점점 줄을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백에 대한 니즈는 되게 높은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멜라닌이 합성되어지는 과정을 억제하는 것들이 주요한 소재였기 때문에 UV 차단제와 사실은 차별이 별로 안 됩니다. 오히려 UV 차단제가 멜라닌 합성을 막는 데는 더 원천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티피그멘테이션보다는 화이트닝과 브라이트닝이 미래를 선도할 거다. 미래 기능성 화장품을 선도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시한 것과 같이 멜라노파지를 타겟하는 소재들이 실질적으로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멜라닌을 제거하는 화이트닝과 진정한 브라이트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소재들이 선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이 본 기술을 통해서 그러한 시장을 개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적용 산업은 일단은 이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당연히 첫 번째 타겟이 되겠고요. 이제 미백 치료 소재로도 좀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너뷰티나 건강기능식품은 이 베타망고스틴은 에더블한 산손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인 연구가 된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장품 시장 동향인데 앞서서 조금 섞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논문이 이제 피부 톤 자가 포식에 대한 첫 번째 그 논문이고요. 일본 그룹에서 나온 거고, 이 논문은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이 베타망고스틴이 셀렉티브 오토파지를 통해서 이 디피그멘테이션을 시킨다라고 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본 기술은 이제 뭐 우리나라 특허 등록은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유럽 특허 등록되어져 있고 유럽 3개국에 지금
출원 상태고 특허 등록을 개별국 등록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 미국, 중국, 뭐 동남아, 뭐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지금 특허 등록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특허 등록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기술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